음. 아,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 그러면서 그 10개의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가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나눠가면서 했었고, 특히 하트 쳤던 애들이 있었죠? 어디더라? 문자 3개짜리인, 네, 여기죠. 문자 3개인 곱셈 공식의 변형은 정말 시험이 잘 나와 라고 해가지고 꼭 나올 거야 한 문제는 이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4개월 뒤에 보는 중간고사 시험지의 문제가 적게는 20개, 많게는 한 23, 4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22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적게는 18개? 그렇게 나오고, 그럼 18개 나온다라면 100점이 굉장히 크겠죠? 100점이 크면은 어디 고등학교 아직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소수령 같은 거 10점짜리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야, 이 문제는 꼭 나와 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 유형이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야, 그럼 그 10개나 맞추면 벌써 50점 넘는 거잖아. 그쵸? 10개 맞추면은 그런 식으로 요 문자 3개짜리는 자주 나오니까, 네. 안 나오면 짜는 거 사줍니다. 안 나오면 짜는 거 사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숙제였었죠? 질문 받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부터 볼까요? 앞에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의 계산이어서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을 텐데 10쪽 11쪽 한 페이지씩 볼게요. 10쪽 11쪽 질문. 그러면 12, 13쪽에 번호 질문. 오, 그러면 14쪽, 15쪽.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 주시면 좋아요. 네. 이런 거 어떤 삼각형이게 이거는 전개해서 비교하면 알게 되겠죠. 전개해서 비교하면 되고. 33번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잘 하셔서 뭐 보시겠지만 일단 어떤 식을 주고 A라는 값이 주어졌는데 문제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입을 한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어떤 문제는 간단히 한 후에 대입해서 결과를 얻어지는 게 있겠죠? 얘는 무엇이 좀 더 편할까요? 네, 얘는 전개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좀 편하겠죠? 그리고 이항이 할 거면 2a 더하기 3, 2a 더하기 3이 있고 2a 빼기 3, 2a 빼기 3이 있어서 치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 그치? 치환을 갖다 조금 이용해 본다면 우리 편의상 2a 더하기 3을 x, 2a 빼기 3을 y 라고 치환 좀 해볼까요? 그러면 주어진 식 같은 경우 다시 변신하면 x세제곱, y세제곱의 또 제곱이네. 멋지네. x 3승 더하기 y 세제곱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너는 당연히 전개하면 이거 완전 제곱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모 빼기 네모, 아니면 편하게 그냥 너 자체를 x라고 해도 되겠는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다시 못 봤어요. 지수를 못 봤어요. 그냥 너 자체를 x라고 해버리자. 2a 더하기 3의 3승을 뭐 라지 x라고 할까? 2a 빼기 3의 3제곱을 라지 y라고 하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라지 x 빼기 y의 제곱 마이너스 라지 x 더하기 y의 제곱이 돼서 여기서 전개를 해준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의 제곱, 전개한 후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y 마이너스 라지 y의 제곱 돼서 사라지는 애들이, 오, 좋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결국 마이너스 4 라지 xy가 되고, 환원시켜주겠다. 환원시켜주면 라지 x 대신에 2a 더하기 3의 세제곱을 라지 y 대신에 2a 빼기 3의 세제곱을, 여기서 지수법칙 살짝 들어갈까요? 지수가 같은 곱에서는 밑끼리 곱한 다음에 공통지수를 쓴다.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지수법칙 a, b의 n제곱은 a의 n승, b의 n승이 되겠다. 지금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게 너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지수가 같은 곱에서는 밑끼리 곱한 후 공통지수를 쓴다.
이렇게 바꾸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으로. 따라서 수학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곱에서는 그래서 밑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2a 더하기 3과 2a 빼기 3을 먼저 곱하고 거기에 공통수 3을 쓰겠다. 그러면은 요 둘이 곱하면 전설 합쳐공식 아니겠습니까? 아하, 너는 앞에 거 제곱 4a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서 대입하면 되겠대. a는 루트 3이었어. 꽤 기네요. 그럼 a 제곱은 3이 되겠죠? 3, 4, 12 12 빼기 9는 3 3의 3승은 27 꽤 기네. 그래서 마사 곱하기 17 하면 정답이 되겠다. 마이너스 108 이렇게 풀 수 있겠네. 자, 요런 거. 예. 그 다음에 곱셈공식의 변형 1에서 16, 17쪽에서 뭐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네 18, 19 58번 참고로 금요일마다 테스트를 볼 거예요. 금요일마다 테스트 보는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대에 와도 되고요. 요 앞뒤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하고 다른 학원도 겹치지 않게 볼 거고요. 매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마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주로 볼 거냐면 한 주 동안 너희들이 공부하고 질문했었던 문제 그거 숫자 바꿔서 아니면 이 문제는 꼭 필요해 내가 풀어준 문제들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 약 30문제, 40문제 사이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거고요. 문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기 위한 요새는 막 몇 대를 그런 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공부를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커트라인을 넘기를 바라고 못 넘었을 때에는 똑같은 시험지로 재시험 볼 거예요. 똑같은 시험 재시험을 볼 건데 재시험은 평일에 수업 앞뒤로 해가지고 시간 날짜 잡아서 보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네. 아마 우리 반 친구들은 뭐 재시험 있어도 다시 내가 나를 더 발전시킨다는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나를 괴롭히려다 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확실히 알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따가 수업 끝날 때쯤 얘기합시다. 그거는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5고 반지름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이 크게 90도인 부채꼴이 있었어요. 이 부채꼴 호 OAB가 있다. 호 AB 위에 점 P에서 두 선분 OA, O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 I라 하자. 삼각형 PIH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래요. 그럼 반지름 얼마야? 2분의 1이 되겠군요. 2분의 1일 때 선분 PH의 세제곱, PI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오케이? 네. 지금 PI인데 기호 좀 매겨볼까요? 어느 게 더 쉬우려나? 상관없으려나? 지금 pH는 결국 I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분 PI는 결국 OH가 되겠죠? 그래서 요 pH, PI는 요 직사각형에 요 4분원에 내접하는 요 부채꼴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가 되겠습니다. 됐죠? 가로와 세로가 돼서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볼까? 편의상 선분 pH를 A라고 한번 해볼게. A. 선분 pH를 A. 선분 PI를 B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럼 pH 그러면은 선분 너가 지금 A가 되고 그리고 너가 지금 B가 되겠지. 이거 반대구나. 너가 B, 너가 A 이렇게 되고요. 한편 요 4분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이 길이가 4였죠? 그러면 이 길이도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지. 왜요? 직사각형은 아시다시피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4가 된다면 다른 대각선도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분 IH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므로 요 각 APH의 90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6이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저번, 요 안에 있는 이 내저번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죠? 예, 여기 안에 있는 내저번의 반지름이 R이 2분의 1인 내저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너를 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는데 넓이식이 되겠어, 넓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고등학교 내내 한 6개 정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배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밑변을 A, 높이를 B라고 하면 초5 때 2분의 1 A, B라고 해서 넓이를 하나 배웠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려도 되겠지? 네. 너를 A, 너를 H라고 할게, H. 그래서 2분의 1 AH, 넓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S라고 이렇게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중2 때 재미난 거 하나 배웠지. 삼각형의 내심 배우면서, 요 문제죠. 삼각형의 내심, 내저번의 중심을 I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A, B, C라고 한다면, 그때 S는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나 배웠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삼각형을 두고, 요 IHP를 두고, 넓이를 갖다가 이 두 개의 식으로 넓이를 갖다 표현해 볼 거야. 같다라고 표현해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또 보너스 중3 때 하나 배웠잖아. 중3 때 뭐가 하나 배웠으니까 너를 A, 너를 B 이거 각시라고 한다면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2분의 1 AB sin C 여기까지 이 세 개 정도는 고등학교 때 좀 기억 좀 해두자. 자, 그래서 식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식이다? 요 삼각형은 이쪽이 직각이니까 B가 밑변이면 A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AB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방금 배웠던 요 세 변의 둘레의 길이 합 곱하기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 R이 2분의 1이네. 2분의 1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 이렇게 이 두 등식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양변에 2 곱하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2AB는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4와 같다라는 식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너를 기억이라고 하고 너를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으로부터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시시킬 수 있겠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몇 AB 2AB는 16이야 라고 할 수 있고, 니은으로부터 요 2AB는 A 더하기 B 더하기 4와 같아서 대입할 수 있겠네. 그럼 대입을 해주면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4는 16이라는 식을 만들고 A 더하기 B를 통으로 X라고 치환하겠다. 그럼 너를 치환하게 된다면 라지 X의 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X 16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0은 0이 돼서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5 라지 X 더하기 4는 0이 되고, 그러므로 길이는 X는 5 또는 마사가 나오는데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너는 안 되고 X는 5만 초이스하겠다. 그럼 라지 X가 5니까 다시 니은에다 대입하자. A 더하기 B가 5야. 그럼 5 더하기 4는 9? 뭐야? 그럼 2AB는 9? 그럼 AB는 2분의 9? 안 이쁘네. 네, 그렇대요. 안 이쁘대요. 아무튼 곱은 2분의 9고요. 왜 그러세요? 놀랬어요. 전기야, 전기. 놀랬어요.
그랬어요? A 더하기 B는 5! 5!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므로 곱셈 공식 활용이 되어요. 나 겁이 많아요. 그렇게 안 보이죠? 나 겁이 엄청 많아서 나는 무서운 영화를 못 봐. 나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 있었거든? 니네는 막 다 가족들 보는데 나 혼자 이불 쓰고 있었잖아. 숨어가지고. 어떻게 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A 더하기 B가 5, 125. 3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5.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정답은? 2분의 115 나온대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깜짝이야.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56번, 58번이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살짝 더 업그레이드 된 거긴 하죠. 58번이. 그 다음에 20, 21쪽 질문. 이거 외웠어요? 이거 외웠어요? 저번 시간에 한 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세 문자의 합, 세 문자의 둘이 곱한 거의 합, 마이너스 A, B, C. 이거 외우셨어요? 네, 이제는 외우세요. 그래서 요거 64번이 그걸로 풀면 바로 나오죠. 63도 전개하면 세 문자의 합 1, 둘곱합 2, 빼기 곱 5. 그래서 2 빼기 5는 마삼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잘하네. 20, 21쪽 없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23쪽 80 1번. 자, 이 문제도 이제 3년 전에 나왔던 28번 문제인데 그냥 보시면은 할 수 있을걸요?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가 있어요. 단면 AFC가 생기도록 싹 잘랐대. 싹 잘랐으면 이렇게 이 단면이 삼각형이 생기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겠죠? 두 개 합치면 이제 얘가 될 텐데. 자, 그랬을 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L1, 건널비를 S1이라고 하고 요 누구나요? 입체도형 ACD, EFGH. 그 다음에 삼연체 F-ABC를 ABC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L2, 건널비를 S2라고 하겠대. 한편 모서리의 길이의 차가 28이고 건널비의 차는 61일 때 선분 AC의 제곱 더하기 CF의 제곱 더하기 FA의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별건 아니고요. 네, 봅시다. 그러면 일단 얘 직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문자 3개 써서 표현할게. 이게 문자 3개짜리 3개짜리. 조금 확대를 해보면 자, 편의상 요 가로를 여기 선분 AD를 A라고 할까? 너를 B, 요 높이를 C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지요? 그렇다면 입체도형 ACD, EFG는 너가 지금 얘를 말하는 거는 ACD, EFGH 너를 말하는 거고 삼연체 F-ABC는 이제 얘를 말하는 거고 됐죠?
그러면은 모든 모서리 길이 합 여기에서 요 첫 번째 그림에서 모든 모서리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 그럼 A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A 몇 개 있니? 3개 있지? 3A가 되겠네. L1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B는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3개 있네. C도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3개 있겠지? 오케이. 그럼 3A 더하기 3B 더하기 3C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선분 하나 있지? 요 선분 있지? 이 선분 있지? 얘를 편의상 XYG라고 할까? XYG라고 하자. 너는 편의상 XYG라고 할게. X 더하기 Y 더하기 G 이렇게 되겠대. 됐습니까? 오케이. 자, L2로 가자, L2. 자, L2로 가자, L2. 자, L2인데 A 몇 개 있어요? 하나. B 몇 개 있나요? C 몇 개 있나요? 한 개. 그 다음 X, Y, G로 되어 있죠? 아하. 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 X 하나, Y 하나, G 하나가 돼서 첫 번째 조건 부분 L1 빼기 L2는 얼마래요? 28. 그럼 변변 빼자. 느낌 아니까, 아이고. 느낌 아니까 둘이 빼면 28은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돼서 그러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4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S1과 S2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1부터 갈까요? S1은 여기에 있는 친구의 모든 의 건널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집중.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뺄 거야. 뺄 때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빼면 제로 되겠지. 그 다음 요 단면하고 빼도 제로 되겠지. 그럼 남은 건 누구야? 3개의 직사각형만 남겠지. 3개의 직사각형 남겠지? 상상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 S1 빼기 S2가 61인데 이 61은 AB, BC, CA가 61이다 이거야. 상상이 가죠?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AC의 제곱 더하기 CF의 제곱 더하기 F의 제곱이래.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요 AC는 요 직가삼각형 직각을 낀 두 변이 A랑 B는 직가삼각형에 빗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AC의 제곱은 스몰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같고 선분 CF의 제곱은 스몰 CF의 제곱은 FG의 제곱 더하기 CJ 제곱이니까 C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 FA의 제곱 역시 직가삼각형 끄고자 하니까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할 것 같겠다.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네요. 자, 6번 공식 쓰자는 소리죠? 6번 공식에 의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아시다시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가 되므로 대입해서 14의 제곱 196에서 AB, BC, CA 61의 2배 122. 정답은 그러면 얼마야? 74 되나? 다시 74 2배 주래. 그래서 248, 27에 14, 148이 되겠네. 생각보다 할만하죠?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 그죠? 기출문제죠? 이런 모의고사 문제 나오는데 쫄지 말고 문제의 조건을 하나하나 적용시켜 가면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문제 풀어봅시다.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크게 우리가 이제 개념 이제 공부했을 때 수의 나눗셈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이라든가 뭐가 없었죠? 환청이 들리네. 수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을 과의 비교를 하는 편이죠. 자, 수의 나눗셈부터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면, 예를 들어서 17이라고 하는 수를 5로 나누게 되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2야 라고 하면서 이름이 있었죠. 나누어지는 수. 5는 나누는 수. 요 3은 몫. 요 2는 나머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 아직도 그런 책이 있던데, 너를 피제수, 제수, 그러니까는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이름이 가감승제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나눌제가 나눌제. 그래서 나누는 수, 제수, 나누어지는 수, 피제수, 당한다, 수동태, 그 다음에 목, 나머지 이렇게 부르는 식들도 있어요. 책들도 있던데. 여기서 이제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야. 여기 첫 번째였고, 그 다음 검산식을 갖다가 표현하겠다 이거야. 검산식을 표현하겠는데 등식으로 표현할 거야. 나누어지는 수 17은 나누는 수 5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적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5하고 3하고 자리를 바꿔서 내가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17은 3 곱하기 5 더하기 1을 해도 등식은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읽어도 되나요? 17을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5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얘는 됩니다. 얘는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야? 이런 경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누구를 가지고 할까? 35 가지고 할까? 35? 35 재미없나? 뭐 가지고 하지? 19 하지, 19. 빠밤. 19를 당연히 5로 나누면 나머지 4가 되겠지. 뭐 다들 이거 지금 우리는 뭐 첫 번째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속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를 갖다가 19를 5로 나누었더니 몫이 3이 되고 나머지가 4가 되어요 했는데, 그럼 너 교환해도 되니? 해가지고 교환을 해봤어. 그럼 교환을 하면 3 곱하기 5 더하기 4가 되는데, 그럼 해석을 할 거야. 이 등식은 참이 등식 맞죠? 하지만 얘를 나머지로 읽어보겠대. 19를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5고 나머지가 4다. 그럼 안 되잖아. 나머지는 나눌수보다 뭐 해야 된다며? 작아야 된다며. 그래서 우리는 1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19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즉 나머지가 4가 아닌 이유는 있잖아. 요 19에 3이 한 번 더 들어가니까, 즉 요 4라고 하는 수를 쪼개가지고 몫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해 줘야겠다. 어떻게? 굳이 이렇게 나누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1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어. 우리의 목적은 1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은데 3 곱하기 5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아니겠습니까? 결국 19를 이런 관계식에서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큰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겠대. 뭔데? 1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나 요 나누는 수보다 큰 나머지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두 나머지는 서로 어쩐다? 같다. 요거 예전에는 이거를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우리는 요거를 이제 나눗셈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요거 과정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원래 있는 나누어지는 수 피제수를 나누는 수로 나눈 나머지나 요 나머지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똑같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다항식의 나눗셈 넘어와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항식이니까 x라는 식이라고 해볼게요. 뭐 ax라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ax라고 하는 다항식을 bx로 나누었대.
그럼 차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목도 x에 관한 식으로 줬고 그러면 나머지도 rx에 관한 식으로 할 텐데 여기서도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먼저 나머지의 차수는 이 나눗셈이 정상적인 나눗셈이라면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너가 1차일 때 나머지는 상수, 나누는 식이 2차라면 나머지는 1차 또는 상수, 나누는 식이 3차라면 요 나머지는 2차 아니면 1차 아니면 상수, 즉 2차 이하의 식이 되겠다라고 공부를 했었고 학교 내신에 또 잘 나오는 게 요새는 꼭 나오진 않더라고. 너무나 많이 써먹어가지고 식상했나봐. 학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내신 중에 하나가 요 나누는 식의 3차인 나머지 3차인 식의 나머지 구하기.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열심히 봐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산식. 나머지 학교도 검산식. 예. 나누어지는 식 AX는 나누는 식 BX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라고 쓸 수 있겠다. 예, 이렇게 표현. 참고로 이 등식은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이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곱셈 공식이라든가 다항식의 연산은 좌변을 전개해서 우변이 되거나 우변이 유수분해서 좌변이 된다는 소리는 두 식이 또 똑같은 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짜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한편, 직접 나누기 문제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8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미정계수 구하기. 미정계수 구하기. 다항식이 있는데 3차식이에요. 이 3차식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 얼마나 소리야? 여기나 소리겠지. 자, 그러면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3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은 몇 차가 돼야 됩니까? 1차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검산식을 적을 거야. 어떻게? 직접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 곱하기 몫이 이렇게 오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센스 있게 이 몫을 1차식인데 1차식 몫을 완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어차피 3차항은 빨간 가루에서 2차와 파란 가루에서 세모 x 더하기 네모라고 일단 적어놓을까? 둘이 곱했을 때만 3차가 나오는 거 아님? 그럼 세모는 얼마? 2. 이렇게 센스 있게. 그 다음 상수항 1이니까 상수항 1에 이렇게 곱했을 때만 나오는 거 아님? 그래서 b분의 1 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보통 풀 때는 이제 너를 이제 C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b분의 1은 좀 귀찮잖아, 분수니까. C라고 놓고 풀어가지고 요 나머지 애들을 전개를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쵸? 왜 주기 어디 갔어? 네, 됐다. 자, 그러면 너를 C라고 해서 풀어볼까요? 그래서 풀어보면 첫 번째 2x의 세제곱, 그 다음 c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2x의 제곱 2차항 계수가 되고, 그 다음 이어서 1차항 계수를 만들어 보면 1차항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cx 플러스 2bx 2b 빼기 cx 상수항은 bc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차는 2차끼리 같아야 되니까 c-2는 마이너스 1과 같아서 c는 1이 되고요. 자, C가 1이니까 B 곱하기 C가 1이 돼야겠어. 고로 B는 1 되겠네. 그래서 아까 A는 2가 되었었죠? A는 2, B는 1, 더해서 3이 되겠다. 라고 우리 친구들도 가볍게 풀 수 있겠죠? 자, 유형 16번은 네, 요거 X에 대한 다항식 90번 문제 한번 대표 문제로 풀어볼까요? 크게
없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사실은 여기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실 분도 계시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은 초등수학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연산은 나눗셈을 잘하자는 게 목표고요. 수는 분수를 잘 다루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합치면 뭐야? 분수의 나눗셈을 잘하면은 걔 수학 잘하는 겁니다. 초등수학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분수를 또 나눗셈을 왜냐면 나눗셈에는 덧셈, 뺄셈, 곱셈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눗셈을 잘하면 애들이 수학에 대해서 식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겁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항식 나눗셈을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다항식 나눗셈을 특별하게 딱 끄집어서 묶은 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잖아. 이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고 다항식 px가 있는데 인수분해 되지 않는 2차식이 있대요. 그때 몫이 그 다음에 나머지가 될 때 px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 검사식 하라는 거죠. 얘는 크게 어렵진 않죠. 예. 그래서 나누는 식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 하라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딱히 살펴봤었는데 딱히 뭐 검사식 적어놓고 문제 다 풀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검사식 놓고 앞뒤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성질이라든가 그런 거 이용해서 풀라는 소리고 요거 유형 17번도 우리 처음에 공통수학원 공부할 때 애들이 꼭 질문하는 패턴의 문제가 요 문제죠. 시계 변형 문제. 안 그랬다고? 그랬어. 질문했었어. 자, 일단은 100번을 같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내가 한 문제는 질문할게요. 자, 100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헌드레드 번호도 이쁘네요. 다항식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그렇다면 fx를 또 다른 1차식 3x-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일단 검사식을 또 적자라는 거야. 한번 적어보면 fx 조건이 되겠지. x-3분의 2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었대. 편의상 주어진 조건을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fx를 구하고자 하는 건 3x-2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과 그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가지고 이 몫과 나머지를 유추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요. 지금 fx가 똑같기 때문에 요 식 기억으로부터 너를 어떻게 좀 만들어 봐라 이거지. 어제도 그제도 설명했지만 어떤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도 그 값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요 기억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x 빼기 3분의 2 곱하기 qx 더하기 r인데요. 2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라면 내가 이제 3분의 1 곱하기 3을 이렇게 곱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나서 결합법 추정 쓸게. 3하고 x 빼기 3분의 1하고 먼저 곱해버리면 1, 2 곱해지면서 주어진 식이 3x-2가 되고 3분의 1 어차피 곱하기는 교합수 성립하니까 qx 쪽으로 붙어서 3분의 1 곱하기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3분의 1 곱하기 qx 더하기 r이 되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몫은 너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요 r이 되겠어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시간 줄 테니까 104번 지금 해보시겠습니까? 104번 시작.
자, 같이 해볼까요? 네. 문제 읽으셨으니까. 자, px를 x 더하기 2분의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x 나머지가 2였다. 그렇다면 x 곱하기 px를 빨간 2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갖다가 찾아주세요 라는 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조건식 구하고자 하는 식,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px가 xpx가 된다는 소리는 x를 곱하는 소리겠죠? 좌변만 곱하면 난리 나죠?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x를 곱합시다. 좌변에도 x, 우변에도 x. 그럼 분배해서 그렇다면 너는 x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x qx 더하기 2x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헌드레드 100번에서 푼 것처럼 어떤 식에다가 나누는 식이 지금 2x 더하기 3이니까 너를 변신해야겠어. 그래서 곱하기 1을 해도 변함이 없고, 그러면 1은 2분의 1 곱하기 1이라고 적어도 괜찮네. 그래서 너를 1, 2라고 이렇게 곱해주고 2분의 1을 이 뒤쪽으로 넘겼어.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나서 2x 적고 아싸 너가 몫이고 너가 나머지야 라고 하려고 봤더니 맞아 틀려? 왜? 왜 틀려요? 맞아요. 나누는 식하고 나누는 수하고 나머지 차수가 똑같아요. 나누는 수가 1차라면 우리 문제 많이 풀자 이게 상수 돼야 되거든. 어떡하지? 어떡하긴. 얘랑 똑같은 거 만들어주면 돼. 자,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해도 식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도 배웠어요. 어떤 식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식은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요 2x 더하기 3을 요 너네들하고 너하고 2x 더하기 3을 공통인수로 잡는 거야. 즉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2x 더하기 3을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남는 거 2분의 1 x qx 더하기 1이 되고 나머지는 마3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너가 몫이 되고 마3이 나머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네. 이해했죠? 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이 끝났습니다. 여기 끝났고 쉬는 시간에 심심하신 분은 문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